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어제는 미세먼지로 종이 답답하고 뿌연 하늘을 보였죠. 국내 증시도 파란불 켜면서 개인들의 마음도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도 우리 마음도 맑은 새빨간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개별 종목 주가가 엇갈린 데다 차익 실현 매물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파란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수는 큰 변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6% 상승한 3,03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한 1,00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은 안 나오는 그런 시장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L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외에서도 뭐 조선주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오늘 앞두고 있고 뭐 발표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카톡 노란톡방에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 일정들과 그 종목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제 저녁 방송 상담 방송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최근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도 별로 움직임이 없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돈다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지수는 그대로 있는데,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급락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급락은 안 나오고 그냥 횡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그 요소,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관련된 이제 그 요소수 관련주 아니면은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오늘 아침서부터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또 남북경협주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 테마주들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전기술, 한전산업, 에너토크, 두산중공, 하천 KPS. 제가 이미 이 얘기도 어저께 그저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명전기, 광명전기를 얘기한 이유가 저 원전 테마주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COP26의 그 이슈를 가지고도 있고 이 시장의 흐름은 다시 한번 또 테마주를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전 테마, 그다음에 가상화폐 테마, 그리고 남북경협주, 그리고 엔터주. 오늘 엔터주 좀 조정받죠? 뭐 지난 주서부터 어제까지 계속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오늘은 살짝 밀려도 괜찮아요. 밀리고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확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땡큐죠. 그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근데 잘 안 내려와요. 좀 짜증납니다.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확 빠지면은 게임주는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애플 TV랑 디즈니 플러스 이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 빠지면 안 돼요. 살살살 빠져주는 건 좋습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들은 조정받아 상관없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전 테마, 그래서 원전 테마, 전력, 전선 관련주도 같이 엮여 있고, 이쪽에 순환매, 그다음에 가상화폐,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이슈를 또 비롯해서 또 얘기들이 더 나올 수 있어서 뭐 히토류 관련주들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테마주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쫓아가지 말고 밑에서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박스권 매매로 대응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좋아요. 그래서 지금 3,100까지의 목표치를 지금 여전히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지수 봤지만 지금 횡보하는 상황이지 폭락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갈 거고 종목들은 알아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여러분들이 잘 파도를 잘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해서 먹고 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구면 복구, 수익이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IHQ 방송 이후 급등을 했었는데 아쉽게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A스토리 9.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날 편입된 넷마블 0.8%, 네, 다다음 날 편입된 넷마블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19.7%입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세명전기가 0.4% 수익률 달성했고요. YG플러스 어제 편입됐는데요. 방송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3%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카프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아침에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농업 관련주들, 사료, 비료, 뭐 현대사료, 그다음에 뭐 한일사료, 뭐 등등 남해화학 조비 이렇게 비료, 사료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순환매예요. 그래서 이거 비료 관련주죠. 비료 관련주 이제 카프로 종목인데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을 중단 내지는 제한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중국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뭐 칼륨, 요소, 요거에 이제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영양소들인데 이 그러니까 요소가 있어야 이제 비료를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거는 고사하고 중국 자국 내에서도 지금 그 비료가 지금 부족하다. 부족할 지경에 지금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관련주들이 그냥 들썩들썩거리는 건데요. 낙폭과되고 카프로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원래는 좀 더 빠지면은 좀 볼라 그랬더니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미리 조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카프로 비료 관련주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은 YG 플러스 매수 가격 7,93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자, 벌써 3%를 달성을 했죠. 3% 달성하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절반을 팔아주고, 지금 다시 떨어졌죠.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은 엔터주들이 다 음봉입니다. 다 밀려요. 지금 뭐 화장품도 빠지고, 뭐 다 빠져요, 지금. 위드코라 관련주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 올라갔었던 지금 엔터주들도 지금 쪼로로로록 지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막 함부로 그냥 막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액토즈 소프트 이거 이제 게임 섹터인데 12% 정도 빠집니다. 위메이드도 지금 5%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빠지는데 저럴 줄 알고 자, 저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죠. 신한수에도 얘기를 했었고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빠지면 또 매수의 기회입니다. 근데 첫 음봉에서 지금 당장 사는 건 별로고 좀 며칠 빠져야 돼요. 빠지면 또 매수 얘기가 찾아오는 건데 근데 쟤네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SM도 3% 빠지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도 1.3% 빠지고 하이브도 1% 빠지고 있고 YG 엔터도 0.5%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빠지다 보니까 YG 플러스도 얘도 혼자 올라가기는 좀 버겁죠.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저쪽 애들이 뭐 2, 3% 내지는 게임주들은 11% 이런 식으로 엔터주들이 흔들리니까 얘네들도 지금 아침에서 시세를 분출을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집 팔아 사야죠. 그 정도로.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사서 갖고 있는 애들은 기관하더라. 어제도 기관들이 2, 3만 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미 다 팔아먹고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연기금도 많이 샀고. 그래서 급락할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거 제쳐놓고 마이너스 10%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그런 거 잘라다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아니고 이게 6,500원까지 떨어지거나 7,000원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0% 안쪽에 손실 있는 것들은 그런 거 팔아다가 일로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아니고 7,000원, 6,500원에. 근데 문제는 7,000원과 6,500원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웬만하면 안 내려온다. 왜냐면 거기로 내려오면 기관 애들하고 연기금 애들하고 얘네들 쫓겨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아침에서 3% 수익 났을 때에서 파신 분들은 잘한 거고요. 못 판 사람들은 뭐 괜찮으니까 어차피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또 3% 수익 나는 자리에서 절반을 팔고 그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주들 그다음에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뭐 OTT 관련주들 이쪽 애들은 나머지 절반 이하는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뭐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종목이지 뭐 이게 물려가지고 이거 손실로 있는데 이게 뭐 1년 내내 이게 손실 나가갖고 이제 큰 손실 나가갖고 마이너스 50%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종목은 아니에요. 오히려 물려 있다가 거꾸로 수익이 나가지고 먼저 미리 팔아가지고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그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근데 왜 약하다?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주를 다 빠져요. 지금 오늘 2, 3%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오늘에서는 어떤 분위기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 가느냐? 지금 원전 테마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전선 테마주 차라리 광명전기라든지 세명전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쪽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아니면 아침서부터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특히 비료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비료 쪽으로 공략을 하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강한 쪽으로 들어가야 빨리빨리 매매가 나오지 빠지고 있는 쪽은 하루 이틀 두고 있다가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뭐 YG 플러스 일단은 오늘 수익률 3% 달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한 번 더 빠지거나 더 밀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위치에 있는 종목에서 놓친 종목들도 꽤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가격은 들어왔지만 이것도 일로 밀렸으면은 밑으로 확 밀렸으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강하게 많이 매수를 하랬는데 간신히 매수 가격이 들어가갖고 수익률은 33%인데 지금 YG 플러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밀리면 땡큐고 안 밀리면은 그냥 잘 가라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33% 올라가듯이 YG 플러스도 그럴 종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땡큐인 거고 안 떨어지면 그냥 알아서 잘 가면 되는. 그래서 제이콘텐트리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비슷한 종목이 YG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할 게 없어요. 밀리면 싸게 사는 거고 안 밀리고 올라가면 갖고 있는 거 알아서 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카프로. 자, 카프로 지금 벌써 좀 떠가지고 여기서 쫓아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을 오늘 장이 아까보다는 잘 안 밀리고 좀 그래도 단단한데 지금 미래생명자원 요게 지금 이게 만약에 뻗어가서 6,000원, 6,500원으로 뻗어가서 20%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카프로도 안 내려옵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저항 부분에서 지금 윗골이 생기면서 지금 밀리려 그러거든요. 그럼 얘가 밀리면 나머지 애들도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죄다 밀릴 거예요. 얘도 지금 윗꼬리가 생기죠. 그리고 현대사료 얘도 지금 윗꼬리 지금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뒤에 넘어가면 카프로도 싸게는 가격이 안 들어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싸게 가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4,200원대로 내려오면은 그때서 공략을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4,200원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팜스토리 급등 나오고 막 상한가가 오고 막 미래생명자원 상한가가 오고 막 현대사료, 한일사료 막 이쪽 조비, 남해와 이 죄다 막 다 날아다니고 그러면 그때는 카프로도 안 내려오죠. 그럴 때는 안 내려오니까 걔네들의 흐름을 보면서 적당히 싸게 공략만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카프로 보면은 지금 쭉 빠질 만큼 빠졌고 원래 한 번 더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도 이렇게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지면은 만만해요, 먹기가. 근데 지금은 이 가격에서 좀 쫓아가는 건 좀 애매하니까
장중에 좀 밀리면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현 종목은 카프로 요소 관련주 내지는 뭐 오늘 그쪽 요소 관련주로 난리가 나가지고 비료 관련주도 움직이니까 그쪽 테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현 종목 카프로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 관련주, 요소 관련주인데요. 오늘 사료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송 초반보다 카프로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데요.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 잡아주셨고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오플로입니다. 이오플로우. 예, 얘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네요. 어제 좀 많이 매수가는 떨어졌는데 63,700원입니다. 63,700원. 한 1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걸 갖다 한번 비중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은 10%시고. 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6,500억이면은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중형주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섹터는 의료 정밀기기로 되어 있고요.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지금 연속 4년 동안 연속 적자가 지금 계속 심하네요. 계속 적자예요, 이 회사.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상장 심사 그 감사 시즌이 끝나면 이거 11월 한 둘째 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정을 판단을 받으면 그때에서 그냥 거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 뭐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연속 적자이고 뭐 시가총액 커갖고 설마 상장 폐지 당하겠습니까? 그냥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올렸다가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저께 많이 떨어졌거든, 이 종목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얘가 30% 넘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35%도 올라왔네. 10월 1일서부터 지금 올라간 폭이 한 39%에서 40%나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40% 올라갔으니까 그 절반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올라간 게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가죠. 그동안 올라간 게 없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이 대형주가. 근데 이것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가고 이제 저항을 이제 부딪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서 40%나 올라왔으니 당연히 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을 박스 꺼들어 보고 있지 지수가 4천, 5천으로 지금 당장 폭등해서 날아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도 이렇게 폭등하면서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이 정도 이게 지금 벌써 올라간 게 벌써 10월 달서부터 거의 10월 말일까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세는 그래도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빠지는 가격 조정보다는 횡보 조정인데 살살살살 가격을 더 싸게 밀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네. 일단 60일선 라인 있죠. 여기가 5,400원짜리인데요. 54,000원짜리인데요. 네. 저기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깨지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좀 천천히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거 급하게 매수해버리게 되면 LG 생활건강처럼 저점을 확 깨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LG 어제 생활건강이 이렇게 저점이 깨지고 나서 쿵 하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해야 돼, 보고. 안 보고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대충 사야지 그러면은 저점을 깨고 쿵 하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네, 54,000원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그렇죠. 확인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때.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산 가격까지 올긴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뭐 거기까지 최근에도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번에 가격 올라왔다가 다시 뭐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이 뭐 쉽게 두 번이 뭐 어렵겠어요? 한 번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또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단번에 뭐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된다 이렇지는 않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주 걸렸잖아요. 네. 2주 정도는 생각해야죠. 좀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도 막 지금 막 급등하고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네, 계속 네. 박스권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네. 떨어질 분위기가 더 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대치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대만 보고 지금 유엔 가입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해서 바람을 넣어놨더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짜증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번 싸워보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대립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이거는 매도를 그냥 해버리고 전문가님 추천해 주는 거 그걸로 갈아타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을 이틀 전에 했었어야죠. 아. 그렇죠. 올라갔을 때서 수익 났을 때 팔고 지금은 손실 나서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거나 급락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다음에서 그렇게 또 바꿔버리게 되면 또 하루 이틀 뒤에 얘가 또 62,000원, 63,000원 가버리게 되면 아유 괜히 팔았네 이런 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에서 욕심내지 말고 거기서 한번 팔았다가 네. 아니면 얘를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지만 근데 저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철저히 증거금 100%짜리를 피해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당하는 종목들 대부분 보면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금 100%짜리 이렇게 증거금 100%돼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 200개다 그러면 거기서 한 5개 정도는 실려가요.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200개 중에 그 5개가 얘가 포함이 될지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기 신용이라 써져 있죠. 예. 이런 애들은 일단은 재무제표가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용도 들어가고 대주도 가능하고 담보도 가능하고 뭐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장 폐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 이 11월 달은 그렇게 해야 돼요. 11월 달은 철저히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을 피해 다녀야 된다. 왜냐면 재수 없으면 걸려요. 재수 없으면. 재수 없으면은 그 상장 폐지 폭탄 권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11월 달에서는 거의 이제 11월 달이니까 그때만 잠깐 잘 수익이 나면 잠깐 빠져나왔다가 뭐 정 이걸 꼭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지금 추가 매수 일단 하지 말고 지켜만 봐라.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거 가능성은 5%밖에 2%밖에 안 되는데 가능성은 2%밖에 안 되지만 혹시나 증거금 100%짜리 종목 2호 플로우가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증거금 100%짜리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 2주 지나면은 감사 보고서가 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여기 감사 보고서 이렇게 쓰면은 감사 보고서 낸 애들은 감사 보고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3월 달 감사 보고서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적정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오면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나오면 된다. 이건 IHQ네요. 11월 15일 정도 되면 나온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적정이냐 비적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 그때에서 해소된다.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이거 LCLB 생명과학 이거 2만 원 끊어질 때 못 팔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4,300원이고 예, 네, 비중 20%입니다. 비중은 20%시고 수익이 네. 많이 났다가 다 쪼그라들었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내가 뭐 어쩌다가 떨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못 팔고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건데 예. 아직 바닥을 못 쳤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60일선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도 깨졌고 더 밀리게 되면 이제 손실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밀리면.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라오면 원래 자리까지도 원래 자주 잘 내려와요, 원래가. 그렇지요. 예, 그래서 비중은 뭐 그렇게 만약에 비중이 50%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팔아가지고 나머지만 갖고 있다가 반등 시에 또 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반등 나오면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시고요. 네. 나중에 뭐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뭐 12,000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거기서는 추가 매수도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원래는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워낙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HLB 생명과학, HLB 이쪽 섹터가 지금 힘을 못 쓰니까 네.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지고 이거 한 연말 좀 지나고 내년서부터는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다시 추가 매수를 노리시거나 근데 그때에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돌아서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도 그걸 버티지는 마세요. 왜냐면 예상일 뿐이지 이거 정작 돌리질 못하고 저점 깨지고 10,000원 깨지고 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이거 10,000원 깨지면 그때는 밑에가 이만큼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000원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이거는 정말 크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그럼 꽉 지지선이 어디쯤 됩니까? 지금 본전은 지금 손해는 아니지만은 지금 지지선은 딱히 없고요. 있으면은 약한 지지선 13,300원 있고 그다음에 12,000원, 강력한 지지 라인은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이면 여기에서도 지금 30%가 더 빠지는 자리라.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지지 라인들은 있어요. 13,300원, 그다음에 여기 12,000원, 이건 스쳐가는 지지선. 아주 강력한 지지선은 10,000원인데 이게 워낙 멀어서 30%가 지금 더 떨어지는 자리라서 그래서 참 대응하기가 지금 애매한 위치인데 지금이 올라갈 그것보다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전저점이 깨진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는 원래 반등을 줘야 되는데 아직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일 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리긴 돌려야 돼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펜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볼펜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딱 바운드리를 딱 치고 딱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튕겨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모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15,000원 이거 깨지만 저도 이거 더 안 빠질 뻔했나 싶어요. 그래 겁이 나 전화 드리는데 이미 15,000원이 아니고 16,000원 깨질 때 더 빠질 생각으로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6,000원이 깨질 때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깨지고 한 차례 더 내려와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FM으로 얘기하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 쪽, 18,000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주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면 계속 멀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장이 지금 좀 좋아지면은 이게 또 아마 장은 좋아요. 예. 장은 좋은데 뭐가 지금 안 가는 거냐면요. 이렇게 바닥에 보세요. HLB는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요. 3,800%가 갔어요. 예. 3,800%가 더 갔나? 예. 3,800% 더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후유증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올라가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약세를 보여서 그렇지 또 마찬가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빠지면 단타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얘가 3,000원까지 빠지면 안 되겠지만 3,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최고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폭이 또 엄청나게 커지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또 그래요. 이제 이게 2만 원 우리가 깨질 때 그때는 못 팔아가지고 아까 봐 들고 있다. 그때에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네. 2만 원대에서도. 항상 이게 근데 아직 자고 그렇게 늦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2만 원 팔면 당연히 좋지만 2만 원, 18,000원, 16,000원 계속 그렇게 못 팔다 보면 나중에는 손실해서 팔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떠 있는 종목 말고 차라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아침마다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는 예. 뭐 그 카프로도 얘기했지만 예. 생명전기를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물려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튀어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20%씩 한 번씩 튑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재밌지.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 안 갈 종목, 많이 떠 있던 종목, 이제 꺾여가지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은 그거는 고생만 하고 오히려 이런 종목 나중에 한번 봐봐요. 생명전기 같은 게 이게 철도주이면서도 남북경협주도 엮이면서도 지금 예, 전선 회사도 테마 괜찮고, 예. 회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 이런 애들 갖고 있으면 오늘은 재미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0%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고민을 하면 돼. 20% 먹고 팔까? 아니면 욕심을 해서 한 50% 먹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막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물려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러면은 막 주식이 재미없고 막 지겹고 막 징글징글하거든요. 그래서 예, 바닥에 있는 거 생명전기가, 위주로 하라는 예.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명전기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대사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요? 대사, 예. 그러면은 이거 인연이 좀 되시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수익 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 HLB 생명과학이 아니고 HLB죠. 생명과학. 요거 예. 수익 났으면 차라리 이걸 팔고요. 예. 이걸 팔아버리고 세명전기 들어가서 여기서 먹으세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세명전기 왜 안 가지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회사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장사 잘 되는지. 그렇죠? 근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회사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예, 회사는 좋습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이걸로 교체하세요. 세명전기 쪽으로. 지금 팔고,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왜냐면 세명전기는 이거는 증거가 100%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안전해요. 근데 HLB 생명과학도 증거 100%짜리 맞습니다. 이 종목이라. 회사는 저가 뭐 좋아요. 저도 세명전기. 안전한 회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도움 되셨죠? 예.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 최근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저항대 좀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는 거예요. LX 세미콘도 마찬가지고 테스도 마찬가지고 다 과거에 작년에 다 추천했었던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PCB 그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그동안에서 하도 빠졌다가 이건 많이 빠진 건 아니네요. 하나마이크론, LX 세미콘, 실리콘웍스였죠. LX 세미콘, 또 강했던 애들이 또 반등 나오는구나. 이녹스 첨단 소재 다 강했던 애들인데 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애들만 움직이는군요. 지금 보니까 주인이 있는 애들만 움직이는 거고. 자, 코리아 서키트. 딱 포가대가 아니네요. 이러면 또 IT 섹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소외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은 15,350원에 비중 10%. 매수 가격이 그 정도 높으면 이게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적당히 절반 이상을 팔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절반 이상 팔아줬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최근에 게임주들도 계속 그런 식의 매매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라오면 저항대에서 팔아주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그게 지금은 제일 유리한 방법입니다. 안 내려오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테마가 가상화폐 테마도 움직이죠. 원자력 테마도 움직이죠. 남북경협주도 움직이죠. 엔터주, 게임주도 움직이죠. 그다음에 히토리 관련주도 지금 대만을 두고 지금 유엔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또 중국이 또 불상전하겠다 뭐 전쟁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이슈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굳이 한 종목에 목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저항대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을 그래서 어느 정도 챙겨주고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 이거는 이중바닥형의 일단 바닥 자리를 이중바닥에서 돌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못 가는 중인데 49,500원에 비중 10%. 여기서 42,000원까지 정도는 무난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서 못 가는 중이고 42,000원에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OECIN이요. OCI? 예, 예. OCI.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지요? 그게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4만 원. 예, 예, 예. 비중은요? 안 가네. 한 15% 정도 되는데요. 7%? 15%. 15%? 예, 예, 예. 그래요. 자, 이거 너무 안 가네. 그냥, 요즘, 그냥 뭐, 그냥,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 뭐 그렇게 다른 종목들 진전머리 나는 종목 수준에 비하면은 얘는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신 지 며칠 되셨어요? 요거 산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이틀? 2주. 2주? 예, 예. 2주. 지금 웬만한 종목들 5개월, 6개월 아주 진절머리 나게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양약품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봐봐요. 이게 지금 작년 7월 달서부터 10만 원짜리 종목이 3만 원까지 71%가 빠졌어요. 이런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시젠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HMM 이것도 있잖아요. HMM도 이거 얼마나 좋다고 막 여기저기 방송에서 막 장난 아니게 막 얘기를 막 많이 했죠. 뭐 해운주들 뭐 급등 나온다, 뭐 폭등 나온다, 막 이런 거 막 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나서 딱 5월 달에 고점 치더니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얘는 양반이죠, OCI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겨운 건 지겨운 거 맞고, 그렇죠? 그죠. 3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오늘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좋아서 좋은 기사가 예, 예. 나왔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좋은 기사가 나와도 실적도 예. 이미 저 바닥에서부터 제가 중간중간에 상담도 해드렸는데 실적은 컨센서스가 좋아요. 여기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 2조 정도 했고 올해가 2조 9천억 매출액이고요. 내년엔 3조 4천억.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계속 늡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흑자 전환하고요.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도 더 많이 돈을 벌고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4,500억, 내년에는 5,295억. 그러니까 실적은 무지하게 좋아요. 실적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빠지는 거냐? 그동안 많이 올라가갖고 조정받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거. 사람도 잠 안 자고 예, 예. 한 달 내내 눈 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일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쉬고 하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눈 뜨고 잘 일하다가 이제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만 끌고 가면 어떨까요? 이제 배당 5개월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하는 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태양광이 사실 우리나라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태양광이 이제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다시 등극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OCI도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5개월 쪽으로 보지 마시고 뭐 수익만 나면 된다라 그러면 뭐 한 달 안쪽에서는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 말고 잘 째려보고 있다가 양봉 나오는 날 추가 매수를 저한테 물어보시든가 그렇게 해갖고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일도 또 떨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내일도 음봉 나면 모레도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도 그냥 개를 딱 끼우더니 그냥 뚝 빠지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 예. 음봉이 나오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 예. 양봉이 나오면 빨간색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서는 예, 추가 예.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가지고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15만 원까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5만 원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점검을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종목 카프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카프로도 방송 초반보다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셨고요. 현재 3.02% 상승한 4,26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시멘트, 사료, 우주항공 섹터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의 수급이, 코스닥도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3% 상승한 3,03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1,01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가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쁜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엔터지 흐름들도 봤는데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오늘 죄다 더 떨어지나 싶었는데 떨어질 생각을 잘 안 해요. 네오이즈홀딩스 또 5% 또 올라가고요. 지금 뭐 카카오 게임주도 지금 다시 플러스 났고 게임주도 떨어지다가 다시 게임빌도 2% 플러스 났고 등등해서 쉽게 안 떨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별로인 위치이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빨간색으로 바뀐 종목들이 지금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사마네트워크스도 0.3% 플러스에다가 CJ ENM도 플러스 바뀌었고 제이콘텐트 플러스고 그다음에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플러스고 큐브엔터도 플러스고 지니뮤직도 플러스고 에너지벅스는 7%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지금 4대 기획사 지금 하이브, JYP, YG엔터, SM 이쪽 애들이 지금 2%대 이상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최근에 강세에 따른 눌림목 조정 정도로 본다 그러면 자 보면 하이브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의 강세에 따른 눌림목 조정이면 이거는 그냥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한 번씩 나와줘야 단타로 들어갔던 그 단타꾼들이 무서워갖고 차익 실현하고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빠져나가야 또 세력들이 다시 또 땡겨 올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심하게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죽이지는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점에서 살랑살랑 흔들었다가 다시 또 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또 엔터주들이 또 쫓아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엔터주 흐름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부 IT 부품주들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IT의 실적들이 괜찮다라는 이 느낌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있거든요. IT 섹터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주인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마이크론. 얘가 바닥입니까? 하나마이크론. 최꼭대기에는 신고가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억울하게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최꼭대기에 있는 애들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들이 안 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급등을 시키는 느낌인데 하여튼간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함부로 주워 담는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신의 한 수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비교해드리면서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낫다 그랬죠. SK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때 분석해드릴 때 기본적으로 10만 5천 원을 갈 거고 조금 더 잘 가면 11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1만 원 오면 탄력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60에서 돌파한 거 보니까 11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정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얘도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IT 섹터가 좋아지는 걸 바란다면 얘가 11만 원을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렇게 딱 되면은 12월 달 정도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서는 이 하이닉스가 바닥을 치고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서는 다시 IT를 추천할 생각을 머릿속에 잡고 있는데 얘가 돌려야 돼요. 근데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이중바닥. 여기 요 모양. 여기네요. 여기. 앞에 있는 하이닉스 있죠? 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요 모양을 잡기까지 얘네들이 8월 달서부터 해서 11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그렇죠? 내년 1월 달이 되든 2월 달이 되든 내년에 자리를 잡으면은 하이닉스 다시 돌아올리면서 12만 원, 13만 원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IT 부품주들도 시스템 반도체도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IT 부품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IT주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자체 중심이 다 반도체인데 이게 안 가면은 대한민국도 성장 동력이 확 꺾여버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T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일부러 안 간다는 생각은 해요. 실적도 조금 다 좋은데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왜? 돈의 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말라서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역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테마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럼 테마주도 재룡산업 한번 볼게요. 재룡산업이 지금 아까 전에 움직임이 없었다가 갑자기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빠져 있다가 이게 이제 전선 전기 그 전력 테마주들이거든요. 남북경협주로 엮이긴 하는데 지금 아까에 비해서 두산중공업과 보성파워텍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패턴주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 쪽에서 쫓아가지 말고 쌀 때에서 저점 매수하면은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좀 길게 좀 설명을 해드렸다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가면 재미없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 원전 테마, 가상화폐, 오늘은 이제 비료 테마도 있었지만 그 남북경협주라 그러죠. 남북경협주인데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니까 그런 그렇고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뭐 얘기했죠? 한 5개, 6개였는데 히토리 관련주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점 매수해서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단알. 자, 단알.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올라가요. 거래가 실려서 일단은 좋은 모양입니다. 매수 가격 7,900원에 비중 10%. 좀 사신 가격이 좀 아쉽네요. 과거에 샀다가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라면은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물린 게 아니고 어차피 단타를 위해서 공략을 했다. 전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 라인을 아주 짧게 잡으면 7,800원, 조금 깊게 잡으면 7,500원 잡고 손절 라인을 잡고 깨지면 손절.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서 왜냐면 거래량 패턴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6,000원 이하였으면 그냥 갖고 가도 될 종목인데 매수가가 높으니까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보유 가능하시다. 다만 그동안에서 한 4월 달서부터 만약에 물려가지고 징글징글해갖고 이제 올라온 거라면 그냥 여기에서는 팔아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현대그린푸드로 가보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자, 매수 가격은 1,250원에 비중은 10%.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가 매수도 됩니다. 추가 매수도 하실 수 있고 굳이 뭐 추가 매수 안 해도 될 가격이네요. 그냥 냅두세요. 추가 매수는 더 밀리면 더 해보시고요. 9,000원 중반대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10,000원 안착하고 1,500원에 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DL 대림 8만원에 비중 20%. 이것도 내년 돼야 될 거예요. 움직이려면. 지금은 추가 매수해봤자 백약이 무효할 것 같고요.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쭉 과거서부터 움직이고 오면 쭉 빠졌다가 올라오고 쭉 빠졌다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8만 원까지는 언젠가는 올라오는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내년 가봐야 됩니다.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대린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강하게 치고 날아가면은 얘도 대린산업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그 분할한 거기 때문에 그쪽이 움직이면은 이제 꼼지락거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보유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LG 헬로비전. 좀 떠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슈는 있어요. 이슈는 그 디즈니 플러스 이슈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바닥에 있는 쪽을 더 선호를 해서 그렇지 앞에 거래량 실린 상태에서 거래가 말랐고 이렇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여기를 이제 뚫을 거냐 이 부분인데 다시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급등을 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물론 세력들이 그럴 마음이 있으면 급등도 나오지만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OTT 관련주 쪽이 움직이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OTT 관련주 위주로 다시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뭐 수익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목요일 날이죠.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
시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하면서 패턴 매매로 사고 팔고 하는 장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이 지금 나쁜 거는 없어요. 밀리면 또 올라가고 밀리면 또 올라가는데 지금 게임주들, 엔터주들 아침에 좀 밀렸죠. 자, 또 얘기하지만 이거 밀린 거 기회입니다. 더 밀려야 돼요. 왜? 또 며칠 지나면 또 급등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원자로 테마도 마찬가지고 히토로 테마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남북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슬슬 빠지니까 아유 이 시장 안 좋은가 보다. 안 사야지. 근데 며칠 지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이 했어요. 남북경험주도 급등 나와 있고 엔터주 급등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아씨 지금은 사야겠다. 그럼 물리는 거예요. 그럼 물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 설명했어요.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사는 거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사고. 요게 매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번 주 강의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셔서 스트리밍 시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